설거지를 하다가 하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그거 뭐 피 고인 게 나오는 걸 거야, 괜찮을 거야 이제 이러면서 좀 다독여주고 그리고 나서 가졌는데 또 유산이 됐고 네. 유산을 4번을 했는데 아이고. 셋째 놓고 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9년 차 네, 탄탄이 엄마 박슬기입니다. 맞아. 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차차 아빠 슬리피입니다. 와! 두 분이 이렇게 뭐 속이 없이 앉아 있으면 모르시는 분들은 두 분이 부부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돼, 안 돼. 맞아, 요즘에 항상 매일매일 이 연예 뉴스를 검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제가 결혼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 두 분의 각자 결혼 사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네. 너무 아름다우셔. 젊다 젊어. 야, 어머. 너무 예쁘신 애기 때다. 예쁘시다. 진짜. 이거 누구야? 저랑 저희 신랑이에요. 저예요. 믿으세요. 슬리피 아니죠? 최근 사진이네요. 오, 아이고. 첫째랑 같이 자주 놀러 다녀가지고. 아우, 좋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임신했을 때 아이 태명을 제가 했던 코너 이래가지고 밥을 먹고 살겠니? 고 신입이 신입이 있어서 아기를 신입아 이렇게 불렀는데 아기를 태명 차차라고 불렀잖아요. 예, 저희가 차차라고 정했습니다. 왜? 차차라고 하신 거예요? 차병 땡. 아. 땡병원. 네. 그걸 좀 많이 갔어요. 뭐 강남점, 서울점 이렇게 다니면서. 네. 근데 또 빨강망토 차차 이런 것도 둘이서 만화 재밌게. 급하게 진 것 같은데? 바나나 차차. 어감이 좋아서. 귀엽죠. 그럼 우리 슬기 씨는 태명이 뭐예요, 둘째? 저는 탄탄이. 왜? 탄이. 왜냐면 첫째가 방탄이었거든요. 제가 방탄 지민 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탄자 돌림으로 탄탄하게 좀 잘 더 있어라 이런 의미로. 우리 제작진이 그 차차와 탄탄이의 초음파 사진을. 네. 보인다. 탄탄이? 봤어요? 얘는 탄탄이에요. 진짜요? 네. 탄탄이. 근데 이 입술이 저희 신랑이랑 똑같아요. 저랑은 안 닮았어요. 너무 귀엽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예뻐. 너무 이뻐. 재수 씨 닮았네. 코도 오똑하고 뒤통수 너무 예쁘다. 진짜. 팔다리도 길고. 네. 근데 사실 그 아내가 임신했을 때 이렇게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면 진짜 평생 그거 남편으로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내가 이제 아기 가졌다고 얘기했을 때 기뻐해주지 못했어. 이걸 못 해준 거야. 근데 그걸 아내가 아직도 얘기하거든요. 그 우리 신랑도 약간 오빠감가 봐요. 네. 그래서 두 줄을 딱 보였더니 갑자기 하더니 축하해. 나도 남일이네. 그래서 내가 당신도 축하해.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몰랐던 그게. 거지. 왜냐면 그래서- 저 남편이 임신 테스트 제가 딱 보여주러 갔을 때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대박! 나 이번 판까지만 하고 이렇게 오마이갓, 오마이갓. 야, 이거 50년짜리야. 그래서 그게 계속 남거든요. 이번 판까지만 하고가. 정말 이해를 많이 해주신다, 오빠.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그 초음파 그 심장 소리 들을 때도 저는 이거를 못 해줬어요. 왜 오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는 이렇게 조그만한 점이 그러니까 점 2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애기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심장 소리를 듣는데도 우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해서 저도 막 우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못해. 네, 뭐 방송에서나 이렇게 하지. 네. 사실 어땠어요? 사실상은 안 하거든요.
진짜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조심하자, 조심하자 막 이러면서. 맞아. 아무래도 잘 트라우마 못해서 저도 있으니까. 별로였던 것 같아. 내가 나를 생각해도. 임신했을 때의 그 조금 서운한 기억은 죽을 때까지 진짜야. 약간 못이 딱 박혔는데 잘 안 빠지는 못이에요. 그래서 엄청 잘했어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아, 예. 잘했습니다. 그 이후. 맞아. 뭐 유명하죠. 네. 어쨌든 우리 슬리피 씨는 지금 첫째고, 예. 그리고 우리 슬기 씨는 둘째고, 네. 그래서 우리 육아 인턴 우리 슬리피 씨를 위해서 이거 진짜 꿀팁이다. 라는 거. 약간 우리 슬리피 오빠는요, 약간 좀 무미건조한 게 없잖아 있거든요. 감정의 기복이 좀 없고, 근데 동화책 읽어주거나 아니면 아이랑 이야기할 때는 텐션이 아이고 이 정도 올라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누굴 왜 이렇게 이뻐? 이거 올려줘야 돼. 그리고 몸도 막 이렇게 막 치가 떨릴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를 계속 뿜어줘야지 애기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이고 정말 못 살아 우리 애기 이러면서 그러면 아빠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굳이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내한테 솔직히 딸한테보다 좀 더 상냥하고 이게 그러네.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 이제 나갔다가 들어올 때 네. 와이프 먼저. 그래. 너무 좋지. 그래. 그래, 밖에서 들어올 때. 네. 어쨌든 뭐 내 인턴 레지던트는 끝났고요. 예. 이제부터는 약간 이제 두 분의 진실된 고민 네. 우리 오 박사님과 한번 진지하게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럼요. 박슬기 씨 먼저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 찾아주셨는지 먼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아무래도 아기가 관심과 집중이 굉장히 고픈 아이인가 봐요. 그 선생님하고 저기 학기 분기별로 그 저기 통화해서 상담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도 여쭤봤어요, 제가. 선생님 혹시 저희 애가 애정 결핍 이런 걸까요? 예를 들어서 키즈 카페에 동네에 6살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랑 같이 가서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그 6살 언니가 이모 나 여기 이러면서 보는데 어디에 콕 찍힌 거예요, 무릎이. 그래서 피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 많이는 아니고 살짝.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 가서 밴드 붙이자. 그래서 둘이 이제 집으로 가고 저는 이제 애기랑 더 놀았죠. 근데 그 6살 언니의 상처에 꽂혀가지고 엄마 나도 시연이 언니처럼 다치고 싶어. 저런 말을 많이 해요. 나도 시연이 언니처럼 피나고 싶어. 언닌 도대체 어디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그 원인을 찾고 자기도 막 그러고 싶다라는 거를 계속 저한테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못 놀고 저희도 귀가를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일단은 그런 얘기를 계속 하죠.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소애는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속상해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우애하면서 달래는 편인데 그때는 맞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라고 또 인지는 해요. 근데 나중 되면은 또 다치고 싶어 또 이러고 있어요. 어머. 그 상황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원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 언니들에 의하면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왜 이게 계속 반복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진짜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거보다 나 다치고 싶어 이러면 피나고 싶어 이러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치지 않게 조심하자. 왜냐면 그 상황만 되면 얘가 막 다치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울고 그리고 또 그 우는 상황이 조금 오래 가요. 그 다친 친구가 그칠 때까지 걔도 같이 울면서 막 거의 뭐 난동도 피우기도 하고 요즘엔 조금 덜해졌긴 했는데 정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 이 고민에 되게 많이 격하게 공감을 하실 것 그래요? 같아요.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
안아주는 걸 잘 못하고 이래지다 보니까는 그때 많이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첫째가.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은 아기가 보기에 엄마 배가 이제 점점 불러오고 저기에 둘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엄마 뱃속에 동생이 있다는 거 알게 돼서 그러는 거 아닐까. 진짜 오죽하면 그 동생 스트레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본인한테 이제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눠지는 게 아이한테는 진짜 스트레스일 것 같긴 하거든요. 또 아무래도 둘째 갖기 전보다는 애한테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지 않을까. 무조건 있죠. 애들은 미세한 반응에도 금방 이렇게 눈치를 채니까. 근데 뭐가 있냐면은 제가 원래 아기를 정말 잘 안아줬거든요. 아기 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되게 자주 안아줬는데 제가 사실 유산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기 안아주지 말라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이 왜냐하면 어쨌든 아기가 이제 15kg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되도록이면 아기는 안아주지 말아라 하셔가지고 아기한테도 잘 얘기를 했죠. 탄탄이가 뱃속에서 이제 점점 자라고 있어서 소혜를 안아주면 탄탄이가 힘들고 그렇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잘 타일렀는데 근데 그게 또 짠하면서도 뭐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일단 소혜가 나 다치고 싶어. 나도 피나고 싶어. 왜 그럴까요? 우리 슬기 씨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응. 일단 그 친구가 다쳤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엄마 저도 걱정하고 그렇지. 아빠도 걱정하고 주위 사람들. 키즈 카페 사장님도 오시고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다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관심들이 좀 본인은 고픈 게 아닐까 바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긴 했어요. 네. 첫째 소혜도 그럼 지금 많이 컸을 것 같은데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5살 올해 5살 되죠. 만 4살이고. 예. 빠르다. 소희다. 저희 엄마랑 음악만 나오면 저렇게 앞으로 움직이긴 이렇게 해요. 탁 치고 나오는 네. 근데 진짜 잘하는데. 네. 이렇게 흔들어 제끼는 걸 좋아해요. 네. 어머머 발. 요건 조금 더 어렸을 때다. 네. 네. 아니 영상을 보니까 우리 소혜가 네. 엄청 흥이 많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막 엄마 열정이 많고 에너지도 넘치고 네. 제일 인상적인 게요. 일단 음악이 나오면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리듬을 타는 거죠. 근데 좀 뭐 관심을 받기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농도로 보면 좀 진해야 돼 얘는. 강렬하고 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심이 고프죠.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 그런 관심을 좀 덜 받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정말 애기한테 최선을 다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애가 애정결핍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주변에서도 혹시 그런 얘기를 간혹 들으세요? 얘가 이러는 거 보니까 좀 애정결핍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들으세요? 엄마 입장에서 중요하다. 네. 저희 엄마가 엄마가 네. 야, 쟤 좀 더 신경 써주라. 뭐 저렇게 자꾸만 관심을 바라는 게 저 동생 없어서 그래. 이런 얘기 저희 엄마는 또 하세요. 네. 동생이 있으면 저렇게 욕심은 안 부릴 건데 막 이러면서 아, 또 욕심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예, 분도 있군요. 그렇게도 그러니까 관심을 네. 바라는 욕심 뭐 이렇게도 보시더라고요. 네. 저희 애기한테 약간 버릇을 잘못 들였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게 저는 이제 애기가 뭘 하면은 오 너무 잘했다 아까 이제 오빠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좀 과하게 리액션을 하거든요. 사랑해. 소희가 어디 사줄 거야? 네. 택배로? 고마워. 오셔도 택배. 엄마한테 너무 기대된다. 근데 만약에 아기가 뭐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리액션이 안 나와요. 그럼 엄마 제대로 보라고 비밀어요. 그러면 제가 와 완전 이거 혼자 그린 거야? 이런 걸 이렇게 해주면은 그제서야 아기가 발길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 정도도 과한 건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에 할 얘기 너무 많다.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3, 40대, 2, 3, 40대의 부모들이 굉장히 같이 얘기를 해보고 공감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어 정말 애정 결핍이면
이거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꼭 부모가 줘야 되는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옆에 있어줘야 되고 외로울 때는 또 손을 잡아줘야 되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한다고 애가 와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와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 내가 안전해 편안해 라는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 경험을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본능적 욕구란 말이에요. 본능적 욕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본능적 욕구를 채워주지 않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부모가 돌봄을 안 하면 요구했다가 좌절하고 요구했다 좌절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요구를 해서 좌절을 하는 것보다는 뚝 떨어져 나가버려요. 부모하고 담을 딱 쌓아요. 근데 이러한 애정 결핍으로 인한 양상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소예는 애정 결핍은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고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얘는 강도로 보면 강도가 세고 진해야 되는 아이예요. 맞아. 이래야 돼. 이래야 조금 더 충족감을 느끼는 네. 아이예요.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것만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 양육의 과정에서 좀 어떤 면을 좀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해봐야 되나라는 데서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맞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육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 정말 최선을 다. 네.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나 멋진 일이고 슬기 씨의 굉장히 큰 장점인데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꽉 채우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든 꽉 채워. 그래서 리액션을 해줄 때도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줄 때도 어떨 때는 먹어 뭐 이러면 되는데 막 1부터 100까지 막 꽉 채워서 막 우와 잘했어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꽉 채우는 거예요. 이게 육아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려는 꽉 채움이라고 보거든요.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있으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그걸로 마음이 몹시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꽉 채우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밥 먹일 때도 나는 애가 막 입에 물고 있는 걸 못 견디겠는 거야. 소혜야 물어야지 오물오물. 소혜야 삼켜야지 꿀꺽꿀꺽. 떡 말고 밥만. 골고루 먹어야지. 이렇게 골라 먹는 친구가 어딨어, 소혜야. 골고루 꼭 씹어 먹어야지. 그리피처럼 밤에 세균이 안 오는 거야. 응? 애기도 밥 먹으면서 참 얼마나 힘들까 싶을 때가 있어요. 애기한테 자꾸만 이런 걸 주입하게 되고 못된 엄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예.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열심히 최선을 성실. 오케이, 맞아. 그러나 약간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로 보면 그냥 삶을 완벽의 기준에 두고 이 완벽에 접근하려고 꽉 채우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빈 공간을 너무 불편해하고 때로는 이 빈 공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구나. 슬기 씨가. 불안해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제가 또 키가 작으니까 좀 많이 작기도 해요. 그래서 그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가 되게 커요. DNA는 과학이야. DNA는 과학이야. 아니, 이 방송 보시고 또 오종종한 엄마 아빠들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또 약간의 개선은 가능합니다. 약간의. 근데 어쨌든 또 키에 또 한이 맺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못 먹으면은 제가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아기가 막 허기지는 뭐 그런 영양제가 있대요. 그런 것도 한 사볼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또 잠들고 그러면서 또 다음날 아침에 또 잘 먹이려고 또 막 강박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부모들의 육아 방식은요. 완벽한 육아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완벽한 육아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수지 씨 아기는 몇 살이에요? 수지 씨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뭔가 막 격하게 공감하시길래 완벽한 육아를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아기가 18개월이기는 한데 그 사실 제가 지금 슬기님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저는 완벽한 육아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뭔가 또 이게 자책이 되는 느낌이기도 해요. 또 이렇게 자책을 하고. 자책.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완벽한 육아는 완벽이라는 거는 저변에 불안을 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빈 공간이 생기면
겁이 나고 두렵고 불안해지고. 이게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정량에 못 미치면은 그때부터 저도 입맛이 싹 없어지고 갑자기 좌절이 돼요. 제 스스로. 이게 어떻게 보면 슬기 씨는 아주 대표적인 완벽한 육아를 하고 싶어 열심히 하는 키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엄마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냥 열심히 애들을 잘 키우는 건 필요한데요. 기준을 완벽히 두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 빈 공간, 완벽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부분은 결국 미안한 거, 죄책감으로 남아요. 아까 수지 씨 대본, 나 완벽하게 안 키우는 거 또 미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슬기 씨가 오늘 소유에 대해서 이제 그 궁금증이 있어서 나오신 거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이런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한 개인도 나라는 한 사람, 슬기 씨면 슬기 씨, 슬리피 씨, 슬리피 씨 다 이렇게 한 사람이 우리가 끊임없는 변화를 겪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이제 한 사람이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동생이 생기는 것 또한 겪을 수밖에 없는 변화이거든요. 그러면 얘 또한 그 변화에 반응이 당연히 생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나 해봐야 되는 거는요. 요즘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러한 아이의 변화에 굉장히 겁을 먹거나 불안해해요. 겁을 먹거나 불안해해요. 나 진짜 불안해. 동생이 생기면 아까 제가 이제 변화에 따른 아이들 나름대로의 반응이 생기는데 이 반응도 이 완벽한 육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빈 공간처럼 느껴져서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겁도 나고 두려운 거지, 그러한 것들이. 이런 면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슬기 씨가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빈 공간이 있어도 되는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잘 키우는 건 아닌데 이게 마음이 많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얘가 나도 피나고 싶어, 다치고 싶어 하는 건 조금 더 우리가 더 이 아이를 딱 가운데 놓고 우리가 좀 이 아이를 이해해 나가보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6살 언니의 상처에 꽂혀가지고 엄마 나도 시연이 언니처럼 다치고 싶어. 왜 이게 계속 반복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고. 아까 왜 슬기 씨가 아까 처음에 좀 유산 얘기 살짝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유산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엄마의 유산하고 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유산을 하면 엄마도 몸을 추스려야 되니까 그 회복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건강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얘가 머릿속에 다치고 아픈 거, 어디가 아팠으면 좋겠어, 어디를 다쳤으면 좋겠어, 어디가 피가 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어쩌면 좀 관련이 있을 가능성. 그래서 충분히 깊게 얘기를 좀 한 번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아기를 저희도 결혼 4년 만에 얻게 됐고, 그리고 제가 그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좀 장이 약해서 사실 병원을 조금 오래 이렇게 통원 치료를 하면서 하는데 임신 가능성 여부를 여쭤봤을 때 뭐 가능은 하나 좀 어려울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임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좀 마음을 많이 비웠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혜가 탁 나타나 준 거예요. 4년 만에. 그래서 저는 정말 큰 선물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둘째를 바로 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같이 키우고 싶어서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시기에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하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그거 뭐 피 고인 게 나오는 걸 거야, 괜찮을 거야 이제 이러면서 좀 다독여주고 그래서 갔는데 아이가 이제 심장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슬기 씨는 그걸 좀 어떻게 좀 이겨내셨어요? 일단 이런 감정들을 저희 첫째가 또 있으니까 애기한테는 저는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막 슬퍼도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좀 곱씹으면서 슬퍼하고 회상하고 왜 그랬을까 막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저는 또 포기는 안 했어요. 예. 어쨌든 너무 둘째를 갖고 싶은 마음이 저희 남편하고 저도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가졌는데 또 유산이 됐고 예. 유산을 4번을 했는데 아이고. 숙제 놓고 나서. 네. 수술을 3번을 했고 한 번은 그냥 계류 유산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병원에서는 이제 시험관을 좀 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임신 2주를 확인하고 이제 요번에는 제가 3개월 때 갔나 그랬어요. 이때쯤에는 그래도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아기가 너무 건강하게 잘 있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때는 정말 와 뭐 어떤 걸로도 진짜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그 선생님 저기 원장 선생님 붙들고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그때 감정이 막 생각이 올라와서. 나네요. 네. 지금 슬기 씨 얘기 듣다가 갑자기 말씀 안 드렸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는데 둘째가 생겼는데 그냥 너무 당연히 그냥 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심장 소리를 이제 듣고 첫째를 데려간 거예요. 제가 그 다음 검진에. 그래서 같이 들어가가지고서는 했는데 잠깐 그 언니를 나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딸을. 그러고 나서 왜 선생님 왜 나가 있냐고 지금 요걸 같이 들어야 된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아기가 이제 유산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 너무 근데 제가 가혹하다. 그거를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과 함께 일단은 저의 슬픔도 슬픔이지만 진료실 밖에 있는 첫째 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큰 죄책감이 막 밀려오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무지 속상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라니한테도 첫째 딸한테도 상처를 준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선생님. 맞아. 사실 이제 유산을 하게 되면 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지만 마음적으로 그렇죠. 네, 아이를 잃은 거와 아주 유사한 정도의 굉장한 상실감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절망감이 오고 또 죄책감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자꾸 찾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프로그램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이런 아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와 애착 관계를 맺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지나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아이와 애착을 형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한 45%가 그렇대요. 유산 경험을 하시는 되게 게. 높은 네, 되게 높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좀 많이 위로하고 또 잘 알려주고 지나치게 미안함이나 자책을 하지 않도록 서로가 돕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슬기 씨 유산을 하고 나서 며칠 안 됐을 때 아이가 가면 자꾸 어른들이 엄마 힘들어, 엄마 맞아, 옆에 맞아. 가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이제 애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아프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엄마 몸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뭐 피가 났다고 그래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는 정말 물음표가 생기는 뭔가 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게 다 건드려질 때는 자꾸 막 아프고 싶어, 나 다치고 싶어, 피나고 싶어 하는 면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부터도 항상 옆에서 정말 네네. 똑같이 소혜야 엄마는 지금 아프니까 이런 얘기를 정말 하게 그렇죠. 되죠. 그때마다 네. 버릇처럼. 그러니까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사랑하는 아내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건데 챙기려고.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지금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어떡해. 있겠네요. 어리니까. 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아프고 싶은 게 아니라 맞아요. 나는 뭐뭐 하고 싶어. 나는 뭐뭐를 받고 싶어라는 거 앞에 뭐뭐 하고 싶어, 뭐뭐를 받고 싶은 거에 표현은 다치고 싶어, 피나고 싶어 했지만 그 뒤에 있는 진짜 이유는 나는 좀 진하고 강렬한 관심과 사랑, 이 표현, 에너지를 받고 싶어요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제대로 알아서 이 부분을 다루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다뤄주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채로 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하죠. 소혜는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친구랑 엄청 놀고 싶은데 친구랑 잘 노는 걸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방법을. 그러면 사실 얘가 놀고 싶은데 쟤도 놀 줄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노는 걸 잘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가 같이 놀아주면서 순서도 지키고 규칙도 있고 어떻게 노는 건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야 너 이러면 여기 다시는 안 데리고 와. 너 이러면 사람들 너 싫어한다고 했지. 이렇게만 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사실 소혜도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러면 그 앞에서는 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강렬한 관심을 받고 싶을 때 다시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어. 만약에 이제 괜찮아 하고서는 이제 관심이 쏠려서 나도 다치고 싶어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혜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소혜는 그러지 않아도 엄마가 이렇게 사랑해 주잖아 하면서 꽉 안아주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예.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진짜 다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이한테 좀만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그 다친 애를 조금 돌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소혜한테 소혜야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멋졌어. 야, 너 많이 컸다. 야, 대견하다. 이런 다른 형태의 관심을 주면 아이가 굳이 나도 키나고 싶어 이걸로 그 방법으로만 오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걸 배운다는 거죠. 네. 수지 씨 왜 입 막았어요, 갑자기?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애기가 자꾸 다른 애기들 옆에 가면 이렇게 밀치고 이렇게 때리려고 하고 하는데 지수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싫어해. 그럼 지수 같이 안 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많이 하는 거지 우리. 노는 법을 알려줬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제가 그걸 왜 자꾸 애들을 때리고 밀칠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수지 씨도 고민을 해본 거잖아요. 애들을 자꾸 때리고 밀칠까? 그 때리거나 밀치면 안 된다는 거는 분명하게 말해주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친구야 안녕 그래서 악수해라든가 안녕 네 이름 얘기해줘 그럼 나는 누구야 라든가 그래서 너도 여기 앉아 요 같이 잡아봐 여기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혼나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와 모르는 거 되게 다르다라는 거죠. 네. 아니 우리 슬리피 씨도 유상 경험이 있다는데 좀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렇게 힘들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처음에는 막 이벤트도 막 해주고 와이프가 막 양말도 사오고 막 이벤트도 막 이렇게 영상도 찍고 양가 부모님 다 알렸어요. 몇 주 차. 네. 8주 정도 네. 딱 알리고 며칠 있다가 이게 그때 추석이었거든요. 재작년 추석에 양가 부모님한테 딱 알리고 며칠 있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걸 다시 알리는 것도 뭐 굉장히 힘들고 맞아. 좀 너무 놀랐죠.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몰랐죠. 우리 이제 여성들이 임신을 하니까 직접 아이를 이제 뱃속에 넣고 조금씩 이제 변화를 몸으로 느끼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직접 겪은 이제 엄마와 그 아내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제 아빠의 남편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산을 겪고 나면 일단 신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몸이 힘들고 변화가 오고 이걸 회복해야 되고 또 있던 아이가 없어진 거니까 그거에 대한 굉장한 상실과 절망감이 오는데요. 물론 이제 굉장히 아이가 안타깝고 이제 잃은 아이가 너무 안타깝지만 대체로 배우자를 더 걱정해요. 네, 이 아내가 건강을 잃을까봐 회복을 하도록. 그러니까 좀 어디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슬리피 씨는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뭐 너무 힘들어 하니까 지금 이런 정막 집안 분위기가 딱 이런 딱 정막이 되니까 누구도 말하기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니고. 쉽지가 않고 자꾸 뭔가 내 탓이네 네 탓이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 좋은 얘기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딱 됐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았죠. 둘이서. 근데 또 마냥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언젠가 내 애가 아이가 생기면 가난을 느끼게 안 했으면 좋겠다. 100% 공감. 맞아. 너무 공감.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건 육아를 할 때 돈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걱정이죠. 막 라면만 먹을까 봐. 와, 진짜 깊게 들어간다. 저는 아예 원래 결혼조차 꿈을 안 꿨었어요. 결혼할 돈이 없을 거야 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나는 운전할 일이 없겠지? 차가 없어서? 차 살 돈이 없어서? 난 아이도 못 낳겠지? 돈이 없어서? 약간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었는데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5년이 이제 넘어가려고 하네요. 6년 차가 되려고 해요. 소송이 계속 아직까지. 아직도 하고 있네요. 네. 있을 때마다 너무 힘들죠. 법원에 내야 되는 돈도 있고 변호사님한테 줘야 되는 돈도 있고 이제 건강도 이제 조금씩 안 좋아지시고 제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벌이 대중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벌이가 없는데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아이까지 생기면 더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행복했다가 그게 부담이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와, 진짜 그렇겠다.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너무 공감됩니다.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기쁘기도 한데 그 기쁨과 동시에 그 책임감이 다 같이 따라왔던 거예요. 바로. 예. 아기를 낳자마자 제가 연예계 생활하면서 가장 바쁜 스케줄을 소화했던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때. 기억나.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제가 계산했을 때 스케줄을 106개까지 소화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하루에도 막 겹침 한두 개 더 하고. 하루에도 2개씩 녹화하고. 잠을 못 잤겠다. 잠은 잤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물론 그때는 저는 뭐 방송을 많이 하고 있었긴 하지만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왠지 내가 쉬고 있으면 애들을 굶길 것 같다라는 그런 부담감? 그래서 진짜 한 3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은 아빠로서 너무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아이가 아이를 뭐 엄청 부유하게 키우겠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남들처럼은 뭐 키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아주 현실에서 이게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경제적인 이런 책임을 지는 데서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아주 피부에 와닿은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건 아니고 저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연예계 생활하면서 뭐 예전엔 아예 제가 거의 뭐 10년 동안은 수익이 없었고 진짜 웃긴 게 그 되게 힘들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생활고를 겪은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원하는 방송들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때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얼마나 가난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또 하다 보면 또 부모님 얘기도 나오고. 맞아. 부모님 뭐 예전에 IMF를 겪었고 막 그런 것까지 나오고 뭐 채무 얘기도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럼 또 이제 자기 전에 계좌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계좌 한번 보고 자는 게 이제 낙이었죠. 그래 벌었다. 오늘도 얼마 벌었다. 내일도 방송이 있는데 또 얼마를 벌겠지. 이걸로 버텼죠 사실. 네. 제가 사실 응원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어느 순간 또 욕이
욕은. 아 뭐 좋은 옷을 입었다든지 좀 돈을 좀 번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아이고 참. 피로감을 많이 느꼈어요. 네네. 그 대중분들도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네. 근데 저는 이제 출연료를 받고 이제 방송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부 다 방송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잘 살았어요. 아, 어렸을 때는? 네, 그때 이제 IMF 아, 진짜 그 단어가 너무 오면서 부모님 빚이랑 뭐 다 하면 몇억 되는 거야. 병원비 낼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하고 계속 돌려막기 막 어느 날 딱 들여다 봤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금 서비스도 막 있고 막 그래서 또 그 이제 짠내 어떻게 보면 그 짠내 캐릭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캐릭터가 사라지면서 일이 없었어요. 아, 또 아이러니하게. 결혼하고 막 이러면서. 결혼하면서 올해 초였나? 아예 벌이가 0 거의.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되게 어려우셨겠어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예측이 이제 가능하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내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 그냥 힘들다고 할까? 그러면 방송 더 불러줄래나? 네. 막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그런 생각이 그랬는데 저는 한 번 좀 이게 공황 같은 건 아닌데 그때 한창 너 거지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을 때 아니면 괜찮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할 때 전부 다 나를 너무 가난하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꽂혔는데 공포가 왔어요. 그 마치 뭐 귀신을 보고 무서운 것처럼 그런 공포가 왔는데 공포가 끝이 없는 거예요. 원래 무서워 말아야 되는데 왜 끝이 없이 무서워지지? 근데 더 크게.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네. 이게 제가 겪은 가장 이상한 경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참,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네. 어떤 분들은 돈이 왼수다. 돈을 안 벌 수 없고 신경을 안 쓸 수 없는데 너무 이제 돈에 맺혀 있는 게 많은 거죠. 네. 오늘 쭉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점 하나를 발견을 했거든요. 우리 슬리피 씨한테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물론 경제적인 책임을 하는 거, 물론 누구에게나 중요한데 돈을 버는 것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려움들도 꽤 많거든요. 돈을 조금 넓게 깊게 보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얕고 좁게 보면요. 돈돈돈 하게 돼요. 근데 돈돈돈 하면 돈이 안 따라요. 맞아. 그렇죠. 정확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돈에 대한 그 태도. 대표적인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나쁜 거야. 돈은 사람을 타락을 시키기 때문에 청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미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money avoidance, 그러니까 돈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있어요? 네, 그래서 신기하다. 황금보기를 돈같이 해라. 이런 분들. 여기 해당되시는 분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황금보기래요. 네네. 네네. 황금을 한번 팠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뭐 성직자라든가 그렇죠. 이런 분들은 좀 이런 면이 있어야 되겠죠. 네. 또 2번째는 자신의 존재 가치, 나라는 존재 가치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 자산, 돈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money status, 즉 돈을 지위로 생각하는 사람. 이야, 네. 요거 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런 거 네. 같아요. 네. 방송용어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응. 돈이 없어서 난 아직 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하찮다. 아예 아. 그래서 나의 지위는 하찮다. 그러므로 나는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3번째는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거다. 그리고 난 이거 네, 난 이거 같아. 돈이 있어야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좀 숭배하는 경향. 머니 월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돈에 대한 태도예요. 네. 2, 3, 뭐 두 개 다 해당되는 전 거죠. 둘 다입니다. 네네. 전 3번이 큰 것 같아요. 네. 아, 3번이 행복. 윤지 씨는 어디에 해당되세요? 저도 3번인 것 같아요. 그게 점점 더 아이들이 클수록 강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름돋아. 맞아. 돈에 대해서 꿈과 돈을 이렇게 연결시킨 적이 별로 없었는데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는 맞아요. 꿈이냐 돈이냐 마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제 가치관을 많이 이렇게 바꿔지게 만드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맞다. 불구하고 아이들 생각하면서 돈을 생각할 때는 그 돈도 되게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 네, 혼자 있을 때 돈을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맞아. 너무 공감한다. 맞아요. 돈의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 네. 슬리피 씨는? 저는 뭐 숭배 수준이죠. 네. 네. 숭배. 네, 네. 숭배할 수 있습니다. 숭배다 이렇게 아예 표현을 하셨는데요. 돈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소비하는 패턴이 직결되거든요. 아, 네. 경제로 넉넉할 때는 필요한 거 잘 사시고 잘 쓰고 그러는 편이세요? 돈을 처음으로 좀 막, 돈이 많이 벌리네라고 할 때쯤에는 다 썼어요. 어머. 서름 때문인가? 네. 그냥 복수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이래. 지금 아껴. 난 언제 써? 라는 생각이 난 언제 엄청 써? 크게 빵 왔어요. 그럴 수 있어. 그때도 또 책을 또 이상한 걸 추천받아서 지금 당장 롤렉시계를 사라라는 책을. 왜 그런 거 있다. 누가 추천해 준 거야? 그게 힙합계의 성경이에요. 그 시작이 돈 다 써라 막 이런. 아, 진짜. 뭐 일본 분인데. 슬리피 씨가 갖고 있는 이제 돈에 대한 태도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더 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왜 문장 완성 검사를 드렸거든요. 앞에 예, 이렇게 예. 뒤에 붙이는 거 예, 예.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서 제가 추려 갖고 왔거든요. 일단 슬리피 씨 검사한 거 보니까요. 내가 늘 원하기는 돈을 벌기.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돈을 많이 번다. 언젠가 나는 돈 걱정 없이 살리라. 나의 야망은 건물주.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돈을 모은다. 네. 돈이 한결 돈 많이 썼네. 이게 진짜 돈이네. 솔직하게 네네. 진짜 대답해 주셨어요. 네. 예. 네. 근데 원래도 그러셨어요. 좀 삶이 좀 약간 그런 쪽에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 뭐 예를 들면 지하철 이제 홍대에서 이제 언더그라운드 공연 갈 때 이제 뭐 지하철비 없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넘어서 막 몰래 타고 다니는 게 뭐 일상인 적도 있고. 나 돈 없어라는 얘기를 그냥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줘. 그랬어? 응. 그래서 빈대라는 별명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진 적도 있고. 별명이 빈대셨어요. 네. 예쁘다 진짜. 그러니까. 네. 아니면 치료 같은 걸 못 받다거나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그 피부 묘기증인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알레르기 일종인데요. 네. 그러니까 피곤하면 간지러워져요 여기가. 네, 뭐 네. 긁으면 모기 물린 것처럼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커져요. 피곤하면 네. 그게 팔을 덮거든요. 등을 덮고. 근데 이제 병원 응급실 갈 돈이 없어서 그 간지러움을 참고 있던 나날들 막 이런 게 뿌리 깊게 박힌 일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정말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계속 더 바라게 되고. 네. 돈에 대한 개념은 돈과 관련된 큰 일을 겪고 났을 때 생기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데 대체로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개념들은 쭉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릴 땐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꽤 잘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아버님께서 사업이 잘 되셔서 뭐 공장도 있고. 제가 부천에서 이제 나고 자랐는데 부천에서는 진짜 손꼽힐 정도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뭔가 이제 그때 당시 많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IMF가 이제 제가 중2 때 딱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이 너무 크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에서 나오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제 빨간 딱지가 이제 내 컴퓨터에 붙어 있더라고. 학교 갔다 왔더니 뭐 그런 것들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거 너무 많이 봤고 네네. 빚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채무가 있는 분들이 집에 너무 많이 오셨고 제 방에 붙박이장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방공호 같은 네. 의미였네요. 네. 피난처였네 거기다가. 두 분이 이제 따로 막 일도 하러 다니시다가 이제 싸우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죠. 그게 싫어서도 붙박이장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결국 그때부터 이제 따로 사셨죠. 사전 정보가 다 있으셔서 똑같은 솔루션을 주시려고 불렀나 이 생각을 한 게 그 정도로? 전 지금 학창 시절부터 성인 되기까지 슬리피 오빠랑 똑같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이랑 오빠가 막 주변 사람들한테 난 돈 되면 다 해. 나 빈대야. 이런 멘트 다 제가 해왔던 것들이고 전 어제도 스케줄 돈 되는 거 다 할게요 라고 이렇게 진짜 정말 똑같거든요. 어릴 때 좀 부유하셨다가 네. IMF 때 그 학교 등교할 때 항상 집 앞에 누군가가 주무시고 계시고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돈 받으러 이렇게 등교 문 여는 게 저한테 공포였거든요. 그것마저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 친구네 집에서 또 어머님이 같이 걷어주셔서 같이 생활하면서 지냈고 그랬어서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이 오빠랑 좀 비슷한가 이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쭉 들어본 걸 요약을 해보면 슬리피 씨한테 돈은 너무 많은 중요한 개념인데요. 안전, 안정, 가까운 사람들과의 평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그 존엄성을 유지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야 이게 정말 한이 맺히는구나. 이걸 어떻게 내가 복구를 하고 되갚아주나. 뭐 이런 이제 의미까지 붙으니까. 좀 심하죠? 네네. 그래서 심한. 이런 얘기를 네. 박사님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네. 너무 그러나 내가? 네.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지금은 이제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혼자의 생각으로 혼자 지내셨지만 이제 같이 사는 와이프가 생기셨잖아요. 아, 네. 아내분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딪히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훨씬 더 강인해요, 저보다. 아내분. 네.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비슷한 삶을. 네. 네. 진짜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해주는 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는 가장 좋았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가본 데가 아예 없어. 그래서 어딜 가도 다 처음 가는. 뭐 뭘 먹어도 뭐 조금이라도 비싼 것들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같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물론 제가 너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건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치. 오히려 응원을 많이 해주죠. 저는 이제 나약한 소리 많이 하고 집에 가면. 혹시 이제 결혼 이후에 아이를 갖는 문제에 있어서도 부부가 의논하잖아요. 네네. 돈 때문에 조금 지금 아이를 가져도 되나 약간 주저되고 좀 걱정되고 그런 면이 있으셨어요? 제가 많았는데 솔직히 제가 말을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근데 원래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가치관은 부모를 그대로 배워요. 부모를 그대로 답습해요. 내지는 그게 싫어서 완전 반대로 가기도 해요. 똑같아지거나 아니면 완전 반대가 되거나. 그래서 늘 조금 더 건강하고 편안한 그 경제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염두에 두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딸이 이러면 싫을 것 같은데. 저도요. 제 아들이 이러면 싫을 것 같아요. 아빠가 되면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는 좀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이렇게 사랑받을 기회가 좀 많이 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 친구 같은
아빠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실제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아이를 정말 예뻐해주면서 귀하게 존중하면서 키우는 거는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게 돈이 듭니까? 안 들죠. 네. 그리고 아이한테 정말 아빠가 너랑 놀이동산 가고 싶은데 미안하다. 근데 아빠는 너무 널 사랑해. 그리고 꽉 안아주는 게 시간이 많이 들까? 시간이 많이 걸릴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해주면 돼요. 지금 상암동 어머니 회가 지금 난리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회에서 예? 씨도 엄청 우시네. 예, 지자체에서 강사를 잘 설교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오홍년 박사님을 잘 설교한 것 같아요. 빛이 나, 진짜. 나 누굴 보면서 후광이 비치는 걸 처음 느꼈어. 마음의 감동이거든요. 맞아. 아버님들이 그래서 이제 은영 매직 나가야죠. 네, 오늘 두 분께 드리는 은영 매직 슬기로운 엄마, 친구 같은 아빠입니다. 굿즈를. 야, 네. 그게 슬기로운 아빠. 아 이거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이거 나도 너무 부러웠는데. 부드럽구나 이게. 극세사였네. 보들보들. 네. 스페셜 MC로 나온 우리 이수지 씨. 네. 어떠셨습니까? 쿠션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 저는 그 슬기님 솔루션에서도 이게 듣고 오늘 꼭 해야겠다라는 행동 지침이 생기고 또 슬리피 오빠 얘기를 듣고도 이게 방법이 생겨서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이 지침대로 좀 그대로 실천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아. 네. 좋아.